놓아야 하는데 놓아지지 않을 때 들으세요. 제1장 놓고 싶다는 마음조차 무거운 밤. 밤입니다. 모든 것이 잠든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도시는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멀어졌습니다. 빛은 줄어들고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밤이 전혀 조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분명히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그 말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생각은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멈추고 싶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조용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 생각하자. 이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는 순간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놓으려는 순간 오히려 더 붙잡히는 느낌.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마치 모래를 쥔 손처럼 놓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쥐게 되는 것처럼 놓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깊은 집착이 되는 순간 그때 당신은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 하나도 놓지 못할까?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집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밤은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한 이유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더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생각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놓아야 하는데 그 순간 마음은 둘로 나뉩니다. 붙잡고 있는 마음,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은 서로 충돌합니다. 놓아라. 아니다. 아직 안 된다. 이건 중요하다. 이건 버려야 한다. 그 싸움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이에서 지쳐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놓으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당신은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으려고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아직 희미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합니다. 더 애쓰고 더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때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 느려집니다. 아주 짧은 틈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잠깐 멈춘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을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놓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놓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밤은 당신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으로 놓지 못하는 나를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놓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두십시오. 생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놓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2장 붙잡는 마음의 정체. 당신은 지금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생각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생각을 붙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늘 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입니까? 가슴입니까? 몸 전체입니까? 아니면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까?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놓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습니다. 스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생각 누가 붙잡고 있느냐? 수행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순간 수행자는 멈췄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믿어온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도 지금 느껴보십시오. 나라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보면 형태도 없고 위치도 없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는 마음의 정체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감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가 모든 것을 붙잡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내 생각이 되고, 감정이 올라오면 내 감정이 되고, 기억이 떠오르면 내 기억이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놓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곧 나를 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당신은 생각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은 스스로 올라옵니다. 감정도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단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 그 말 하나가 모든 것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묶임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그냥 지나갑니다. 감정도 그냥 흐릅니다.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상태입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붙잡지 마라. 놓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저 누가 붙잡고 있는지만 보아라.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드립니다.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붙잡지 않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무엇이 붙잡고 있는지만 보십시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붙잡고 있는 나가 실제로는 없다는 느낌. 그 순간 붙잡힘은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3장 놓지 못하는 이유. 당신은 왜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 더 내려놔야 한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구조가 보입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당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 생각은 필요 없어. 이건 버려야 해.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는 나는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그나도 하나의 생각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생각이 하나 올라오고 또 다른 생각이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즉, 생각이 생각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빠져나오려는 시도 자체도 이미 생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생각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놓으려 할 때 아주 미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불안, 허전함, 어딘가 비어버릴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놓으려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작게 올라오는 그 감각.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놓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사라진 뒤 남게 될 비어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어있음 속에서 나가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괴로운 생각이라도 익숙한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붙잡을 때 그것을 나라고 느낍니다.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내 감정이다. 그 순간 그것은 당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 생각은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당신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은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 그 자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정리해보면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생각을 멈추려 하고 있고 비어있음이 두렵고 그것을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풀리기 시작하면 붙잡음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제4장 진짜 문제는 놓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놓으려고 했고, 비우려고 했고,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를 바꾸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바꾸려는 그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의 생각 아닙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모든 시도는 생각이 생각을 바꾸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보겠습니다.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놓아야 할 대상, 그리고 놓으려는 나. 이 두 개가 생기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놓아야 한다. 아직 안 된다. 버려야 한다. 이건 중요하다.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놓음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항상 누군가가 합니다. 그 누군가가 있는 순간 이미 분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리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놓음이란 무엇일까요? 놓음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놓으려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놓으려는 순간 이미 쥐고 있습니다. 붙잡지 않는 순간 처음부터 쥔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놓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차이를 느끼는 순간 구조가 바뀝니다. 문제는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쥐고 있는 것입니다. 제5장 내려놓으려는 순간의 함정.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건 놓아야 한다. 그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잘못된 상태다. 그리고 동시에 어딘가 올바른 상태가 있다. 이 두 개가 생기는 순간 당신은 지금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가 또 다른 붙잡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밀어내는 것, 그것이 함정입니다. 내려놓으려는 순간 이미 지금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눈치채기 어렵게 당신은 이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려 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딘가 조여오고 숨이 얕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말합니다. 지금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당신은 자연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요를 얻으려 하고 노임을 이루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방향입니다. 지금이 아닌 어딘가로 가려는 움직임. 그래서 지금은 계속 밀려납니다. 그리고 밀려난 지금은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함정을 보겠습니다. 내려놓으려 할 때 항상 기대가 따라옵니다. 이걸 놓으면 편해질 것이다. 이걸 놓으면 조용해질 것이다. 그 기대가 생기는 순간 이미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려놓으려는 시도는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정리하면 함정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을 거부하는 것, 바꾸려는 힘, 그리고 결과에 대한 기대. 이 세 가지가 내려놓음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라고. 그 순간 처음으로 붙잡지 않는 상태가 드러납니다. 제6장 동료의 질문.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거의 없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속의 작은 암자. 그곳에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어린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스승 곁에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었습니다. 하나가 올라오면 또 하나가 이어지고 그 다음이 이어지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 흐름에 지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생각 누가 보고 있느냐?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동료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저라는 것이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더 깊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녀는 그것을 봅니다.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녀는 그것도 봅니다. 그때 아주 미묘한 차이를 느낍니다. 생각과 그것을 보고 있는 것, 둘은 같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움직이고 있었고 보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사라졌고 보는 것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료의 호흡이 느려집니다.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조용해집니다. 그녀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잡지 않았고 감정이 올라와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는 상태가 열립니다. 그녀는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동료는 말했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라. 제7장 당신 안에 보는 자. 지금 당신도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보고 있고 감정을 보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경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은 보이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느껴지고 움직이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생각이 답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아주 미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그 틈 사이로 조용한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형태도 없고 움직임도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보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단지 생각과 감정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보는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요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8장 놓아짐은 결과다. 지금까지 당신은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입니다. 놓아짐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던 것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나듯 바람이 멈추면 물이 잔잔해지듯 놓아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붙잡으려는 마음, 바꾸려는 의지, 어떻게든 달라지고 싶은 움직임, 그것들이 놓아짐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순간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풀립니다. 그것이 놓아짐입니다. 생각은 그대로 있습니다. 감정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제9장 붙잡지 않는 연습. 이제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붙잡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다시 붙잡음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 대신 연습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있어 보십시오.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잡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가게 두고 있는가? 이 차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잡는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지나가게 두는 순간 힘이 빠집니다. 그 차이를 반복해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붙잡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붙잡으려는 것조차 그대로 두십시오. 그것이 더 깊은 연습입니다. 제10장 깨달음의 문 앞. 지금 당신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사라집니까? 하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 도달하려는 의지. 그것이 사라질 때 문은 이미 통과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은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큰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너무 평범해서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이제 깨달아야 한다.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 순간 문은 다시 닫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제11장 마지막 질문. 이제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직접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보입니다. 감정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생각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찾으려는 움직임이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제12장 끝이 없는 끝.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없습니다. 좋은 상태도 없고 나쁜 상태도 없습니다. 그저 이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대로 있으십시오. 그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찾으려던 움직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났고 원래 있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없는 끝입니다.